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외국인과 기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급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삼성전자 또 현대차,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시가총액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초대형 종목으로 주로 리뷰를 해드리고 또 주가의 이 향방 또 현재의 상태 이런 것 등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수급, 자 여러분들께 이 대부분 코스피 200 또는 뭐 코스닥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아주 큰 초대형 종목들, 이들 종목들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즉 큰손 세력들의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그동안 준비를 쭉 하면서 표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또 기관이 들어온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뭐 CJ, 자 또 뭐 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온 종목들,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이 10대 그룹주들, 삼성 그룹주들, 또 이 SK 그룹주들, 또 LG, 뭐 삼성이면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쭉 있죠. 뭐 삼성전기, 그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서 얘는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고 개인도 들어왔고 그러면 안 가겠죠. 개인이 안 들어온 애는 가겠죠. 이렇게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표를 지금 쭉 작성을 해서 또 이쁘게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해서 또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표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수급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문자 보내신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부터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보면은 역시 카카오 제가 최근에 카카오의 움직임을 계속 이제 주의 깊게 계속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카카오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될까?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이 상장을 대거했죠. 자, 작년부터 이제 카카오가 올해 상장할 종목들 때문에 슬슬 올라가서 올 상반기 때 얘가 그래서 이제 그 17만 원 넘게 올라갔던 거죠. 올 상반기 때 이 상승 쭉 랠리가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6개월 넘게 이 랠리가 나왔던 게 바로 카카오의 이 계열사들이 쭉 이제 생기기 때문이고 새로운 상장을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봐요. 이게 언제, 이게 제일 먼저 상장했죠. 작년 9월에 이 카카오 게임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뱅크. 자, 뱅크가 언제 상장했어요? 올 8월이죠. 올 8월에 카카오 뱅크가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가 얼마 전에 상장했죠. 11월 달에 바로 페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페이 관련돼 가지고 또 호재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요 페이가 뭘 들어간다고?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 그 소식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줄줄줄줄 떨어지더니 슬슬 올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오늘 빵 때려가지고 오늘 무려 25% 장중에 요 꼭지점까지 치면은 무려 25%나 이 급등을 해줬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이 기대감이 생겼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또 이 상승 추세를 타요. 그런데 코스피 200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카카오페이는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100% 예측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 있었던 일을 확률상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맞겠죠.
확률적으로 보자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 회사가 좋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자 오늘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 그러면 내일부터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서 지지지지지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 요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카카오페이가 반등을 줄 것이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에 딱 들어갈 때 되면은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 주가는 무조건 기대감. 그죠?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는 이 기대감이 뭐가 돼? 확정.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하는데 아주 고전적인 주식의 격언 속담 중에 하나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요? 인제 들었으면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었으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린이 여러분들은 안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얘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맞는 말인 게 소문에 사면은 뭐뭐 된대. 코스피 200에 들어간대. 그래? 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지. 네가 어떻게 알아? 돌다리도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또 돌다리 기법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다리 확인은요. 확인할 때 확인하는 거지 이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스피 200에 확정이 되면 카카오페이 하지 마라. 그냥 딱 이분법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죠. 그죠? 빌빌 돌려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한다. 자, 딱 찍어줬어요. 자, 카카오페이. 그런데 이게 이제 카카오하고 무슨 관계냐? 카카오가 얘네들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면 카카오도 좋은 영향이죠.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면 카카오가 또 이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것도 카카오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 그렇죠. 그러면 요 세 명의 움직임이 어떤가 하고 딱 보니까 오늘 카카오페이가 무려 25%가 올라가면서 아주 오늘 카카오페이가 1등 공신이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를 딱 봐요. 자, 얘는 카카오뱅크예요. 뱅크. 뱅크도 올 8월 달에 상장하고 나가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원래 상장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주야장창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더니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더니 오늘 드디어 이거 봐요. 오늘 드디어 의미 있는 요 초록색 선이 요게 60일선이에요. 요게 60일선. 항상 제가 이 코스피 200의 이 대형주들 특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은 60일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거를 드디어 오늘 빵 하고선 돌파를 했어요. 무려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 무거운 카카오뱅크도 오늘 카카오페이 덕분인지 6%나 올라가줬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은 요즘 이 게임주들 특히 요즘 뭐 메타버스, NFT 얘네들 때문에 NFT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뭐 주야장창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다가 21선에서 오늘 어때요? 카카오게임도 게임즈는 원래 요즘 뭐 워낙 급등했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었고. 자,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얘도 이제 장중에 한 5% 정도가 올라가 주면서 일제히 카카오와 그의 자식들,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해줬다. 자, 그러면서 카카오가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줬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맨날 그 가격인데 60일선 드디어 60일선을 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 매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외우다시피 하셨을 텐데 좋아요. 차트는 원래 외우는 거예요. 공부할 때.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 15,000장 정도의 차트를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쫙 봐봐요. 종가상 13만 원 돌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13만 1,000원 뭐 이렇게까지는 장중에 온 적은 있지만 종가상 돌파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60일선은 돌파를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저점 지지하면서 요게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외국인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하냐? 외국인 수급이 이날 무지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또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자, 맨날 그래도 한 3, 40만 주씩 50만 주씩 들어오다가 오늘 거의 2배수인 95만 주가 빡 들어왔다가 떨어지지 않고 안 밀렸어. 그러면서 60일선을 갖다가 딱 물었어요. 이제 이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60일선이 밑으로 내려와 줬으니까 얘는 조금만 올라도 60일선을 물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물었어요 오늘. 그리고 놓지 말고 자 이제부터는 13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와 그의 이 아들들이 지금 페이, 뱅크, 게임, 뭐 게임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오늘부터 이제 또 멋진 또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 올라가면은 카카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그 전에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막 6개월 동안 랠리를 펼칠 때 왜 랠리를 펼쳤어요? 작년 이맘때부터 자회사들의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상장을 하면은 한마디로 돈 들어오니까 카카오페이도 내 거고 뱅크도 내 거고 게임도 내 거고 다 내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잘 되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그거예요. 자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상장한데 둘째 아들이 상장한데 셋째 아들이 상장한데 상장되니까 좋은 거잖아.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왜 떨어졌어요? 너무 비싸게 받는데 너 아들이 잘난 거는 알겠지만은 야 너무 비싸. 좀 깎아봐. 이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출렁거리게 한 이유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명분.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네 고평가 논란이네 어쩌니 그래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카카오가 너무 많이 커지니까 야 플랫폼이 너무 많이 커졌어. 이 규제를 좀 해야겠어. 그거 왜 그럴까요? 돈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를 또 팍 떨어뜨리고. 그럴 때 외국인들이 어차피 카카오 돈 많이 잘 벌고 앞으로도 성장성 1인데 뭐 제일 잘 나갈 지금 세대가 카카오 없이 지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카카오와 관련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거의 대부분 한 번씩 카카오와 관련돼 있는 건 뭔가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돈 많이 벌겠네. 그럼 난 사야지. 그리고 쫙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기술적으로 알고 요 13만 원. 요 맨날 얘기하잖아. 자, 이제 60일선 물었어요, 오늘. 그리고 외국인이 대박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물론 내일부터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말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박스권을 딱 만들고 요 안에서는 이제 돌파할 날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 왜냐? 60일선까지 돌파를 시켰으니까.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의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 자,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제 항상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네이버는 어제부터 제가 조금 안 좋다는 표현보다도 지지 라인을 깼다. 뭐 지지 라인 깼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뭐 주가가 꼭 하락하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의 움직임이 잘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죠. 잘 지켜주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딱딱딱 뭔가의 이 차트에 지지 저항에 잘 맞아서 가는 애들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거의 올라갈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요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날 제가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랬어요. 근데 요날서부터 안 가고 이제 거꾸로 이제 떨어지죠. 이래서 조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리고 중심선이 수평일 때 반등이 이제 잘 나오는데 중심선이 가다가 이렇게 위로 꺾이던 중심선이 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로 꺾일 때 같이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꺾일 때요. 이렇게 사선으로 꺾일 때 위든 아래든 꺾일 때 요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때냐면은 중심선에 요 꺾일 때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꺾일 때요. 이렇게 꺾일 때가 이 중심선에 지지 저항이 약해질 때예요. 즉 지지 저항을 못할 때야. 이거 꼭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주가가 가다가 말고 이렇게 무너질 때요. 중심선이 이렇게 위로 가다가 꺾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강하다면은 빨리 이게 약해져 있을 때 빨리 복귀를 해버려야 돼요, 위로.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제 수평이 돼요. 그러면은 수평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위로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돌파하면 이제 다행인 거예요. 거꾸로 주가가 쭉 떨어지던 애가 중심선이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있는데
어느 날부터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얘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수평일 때는 위에서 뚫기가 요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렇게 이 꺾이잖아.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돌파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돌파가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중심선이 밑으로 딱 사선으로 꺾였어. 이렇게 수평이었다가 대각선으로 꺾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저항이었지. 저항. 이때는 못 올라오게 딱 막고 있는 저항이었는데 이거 저항이 약해졌네. 이거 뚫을 가능성이 높네. 그럼 어떡해요? 슬슬 이제는 이거 중심선 위로 돌파하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요렇게 수평이었다가 상승 추세 잡아서 갈래다가 요게 위로 이렇게 딱 꺾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위로 꺾였네. 요거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날 딱 꺾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거 꺾였네. 어떻게 해요? 40만 원이 무너지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희한하게 난 이게 왜 이렇게 희한한지 모르겠는데 봐요. 외국인이 그때 맞춰 가지고 딱 팔아요. 그 전까지 그런 대로 사고 있던 외국인도 중심선을 아나? 이건 나만 보는 기법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인이 이때부터 팔아요. 예, 희한하죠. 그러니까 꺾여요. 얘는 올라가고 중심선은 이제 올라가 버려. 중심보다 이제 얘는 낮아버린 애가 돼버린 거예요. 네이버는. 그런 방법은 단 하나예요. 빨리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빨리 다시 40만 원 위로 빨리빨리 복귀하고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 줘야 돼. 41만 원까지. 그래야 중심선 위로 빨리 올라와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자꾸 팔아야 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자꾸 사줘야 돼. 근데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죠.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는 일단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기만 한번 이제 쭉 보고 그렇다면은 떨어진다 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저점 이 부분을 지지하느냐, 이 이후에 또 수급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이평선 밀집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쁘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평선이 완전 역별로 바뀌었어요. 120, 20, 60, 15 완전 역별로 지금 이러면 이제 하락세죠. 완전 역별이란 소리는. 자,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 이격 차가 크지는 않으니까 언제든지 빨리 회복이 가능한 타이밍이다. 아직까지는 회복 가능한 이 수준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안 좋아서 막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서 반등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니까 봐요. 이 중심선 바로 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121선하고 여기 매물대 많다 그랬어요. 여기 지난번에 1차 하락 나오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2차 하락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도 꽤 많이 샀다 그랬어요. 물려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 바로 돌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올랐다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내려오더라도 61선을 제발 지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73,000원대를 지지해줘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말한 대로 움직이죠. 일단 올랐으니까 이렇게 막 대량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면 막 금방이라도 막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위에 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돌파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121선 이거 돌파하려면 또 무지하게 힘들다. 왜냐하면 중심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시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꺾일 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딱 올라서 이렇게 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내일이라도 빨리 꺾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근데 내일 꺾일까요? 꺾이나 안 꺾이나 한번 볼까요? 안 꺾이네. 안 꺾여요. 그냥 쭉 가요. 그냥 지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어. 근데 뭐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대로 가니까 그죠?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바로 돌파할 수는 없다고. 그나마 외국인이 여기서 그래도 이때부터 7만 원대 지지할 때부터 요때부터 외국인 간간히 들어오다가 자, 요 3일 동안 연속해가지고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조금 팔아요. 기관도 조금 팔고. 기관은 이 녀석들은 3일 동안 계속 팔았어. 아주 많이 그것도 200만 주 넘게. 그러니까 이게 못 간 거라 그랬어요. 왜냐?
팔아야 돼. 여기서 얘는 5% 뛰게 하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5% 뛰게 하는 애들. 얘네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5%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다 그랬어요. 외국인은 5% 뛰게 하는 애들은 아니고 기관은 5% 뛰게 하는 애들이고 이제는 조정이 나오고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조정이 나오고 자 이제 73,000원 요 부근 61선 이제 여기 근데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냐면 21선, 61선, 요 5일선 이제 돌파했죠. 61선. 그다음에 11선은 아직도 안 왔어요. 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제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21선이 올라오려면 좀 한참 걸릴 거예요. 한 열흘은 더 있어야지 21선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떨어지면 안 되고 여기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서 요 안에서 요렇게 박스권을 그렸듯이 요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21선이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가 진짜 추세 전환이라 그랬잖아. 바로 20, 60 골든 크로스. 요게 나와줘야 진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멀고 멀게만 느껴졌던 20, 60 골든 크로스가 올해 안에만 한번 좀 나와줘라. 그 기미가 지금 슬슬 보이고 있다.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지금 아닌 이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20, 60 골든 크로스를 어떻게 기대를 하겠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슬슬 이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쫙 되는 동안에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횡보만 해주면 돌파하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딱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는 뭐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갭을 조금 채우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야 더 가지. 와, 이게 지금 뭐 그래도 참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 외국인 기관이 짱짱하게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뭐 연기금도 쫙쫙 들어와 주고 뭐 사모펀드 뭐 보험 투신 뭐 금융투자 할 거 없이 골고루 다 들어와 주는 애는 결국은 이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해서 근데 그렇게 가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돼요.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외국인들이 개미를 갖다가 털만큼 싹 털어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개미를 아직 못 털었어요. 워낙 삼성전자 개미들이 강력한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삼성전자를 믿는 거지. 아유, 삼성전자인데 언젠간 가겠지. 내가 나 때 안 가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삼성전자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2등이잖아. 그러니까 좀 불안하네. 그러고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사모으면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사긴 사야겠어. 근데 개미들이 들어왔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함부로 컨트롤을 이렇게 막 진입을 못했던 종목인데 5만 원, 뭐 6만 원 이러니까 아니 뭐 5, 6만 원짜리 주식이야 뭐 세고 세 벌렸지. 그러니까 그냥 막 개미들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당황했지. 이상하다. 예전에 없었던 현상이네. 이러고선 올릴 때 보니까 와 개미들이 막 엄청 미친 듯이 들어와. 그래서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같이 죽였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 개미들이 짱짱하게 팔아요. 팔아야 돼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팔고 외국인들이 사고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올리는데 이 겁주기를 팍팍 떨어뜨려가지고 주가를 반토막으로 겁을 주니까 개미들이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겁주기를 해도 안 팔아. 삼성전자인데 뭐 안 쳐다봐. 그냥 어차피 물려 있으니까. 이러고선 있으니까 이제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긴 가야겠으니까 이제 슬슬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제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최고점 요 제가 말씀드린 요 꼭지점 요거 넘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갭 떠 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넘긴다. 이거는 좀 힘들 거예요. 좀 쉬었다 가야죠. 그리고 물량을 좀 모아가지고 다시 가면은 진짜 가요.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난번 요 최고의 고점 요 넘기 진짜 힘들다 그랬잖아요. 요거 넘을 수 있는 실력을 발휘를 하려면 이렇게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역시 외국인 기관이 조금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오죠. 이걸 매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수급이 조금 안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안 들어왔겠어요? 좀 이제 쉬었다 가려고. 워낙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진짜 사랑하는 SK 하이닉스 이러면서 이제 엄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팔았다. 뭐 10분의 20분의 30분의 1도 안 돼요. 200만 주씩 들어왔는데 24,000주 팔았으면은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좀 팔아야 돼요.
그래야 또 이제 또 밑에 사가지고 또 올려가지.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뭐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쉬었다 갈 수 있고, 여기 또 기술적으로는 갭을 채웠다 갈 수 있고, 정고점 최고의 정고점 요 꼭지점 여기가 얼마라고요? 123,000원. 123,000원을 돌파하면은 또 랠리가 나온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요. 자, 현대차 봐요. 역시 이 중심선 넘기가 힘들다 그랬죠. 참 희한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평선이나 아무것도 없는 차트를 딱 봐봐요. 그러면 거래량이 대박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게 쫙 들어왔어. 30만 주씩. 우와, 앞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는 이거 바로는 못 간다. 물론 언젠간 가겠지. 근데 바로는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만 있을 뿐이지. 그죠? 그랬더니 진짜 그렇죠. 희한하죠. 이거 봐요. 중심선 이게 그렇게 지지저항이 세다니까요. 못 간다니까 바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이버도 그랬고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이 또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또 쭉 내려요. 근데 어디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20만 5천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내려오더라도 그냥 이날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때렸는지 어쨌는지 사놓고선 또 질질질 팔아요. 자, 그래가지고선 있다가 20만 5천 원 여기에 저점 딱 지지하고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이거 봐요. 고점이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은 지지하고 고점은 올라가고 요런 패턴이 나오잖아. 저점은 딱 수평 놓고 지지를 해. 그리고 고점은 자꾸 올라가. 자, 이게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상단 추세선을 딱 뚫는 날이 나와요. 요 상단 추세선을. 여기 뚫는 날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돼요. 각도가 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의 이 가게 되면은 이 패턴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하나 다행인 것은 가다가 말아서 실망을 했겠지만 뭐 중심선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나마 하나 위안을 삼자면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악어의 패턴이 나오면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되면은 이 중심 추세선, 요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각도가 상방으로 벌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외인과 기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도 현대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팔자가 많고요. 외국인 기관이 사자가 더 많습니다.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앞으로는 길게 보고선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 요 22만 원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아. 기아는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주야장창 팔고 있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많이 샀으니까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말 그대로 올라서 팔아가지고 돈 챙기겠다.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어디까지 팔면 되냐면은 요 82,000원 부분까지는 일단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이 팔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지를 받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또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여기까지 기다려야지. 엠벨까지. 그래서 엠벨에 오면 어떻게 해요? 반등 나오겠죠. 얘는 뭐 엠벨만 오면 반등 나오는데 기아는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뭐 8만 원에서 돌릴지 뭐 어디서 돌릴지 뭐 떨어지다 말고 돌릴지 그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저점을 잡는 것은 여기다.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은 저점이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려오면은 단기 저점이 된다고. 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 내려오고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돌리면은 요 지지를 갖다가 82,000원대 지지를 해야지만 좋다고. 그래서 82,000원대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지 된다. 곧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관찰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자 이겁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이제 슬슬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았어요. 그나마 뭐 얘네들 들어오는 물량이 2만 주에서 한 4만 주 사이가 항상 요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 파는 것도 한 2만 5천 주 팔았으니까 뭐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주야장창 팔고 있어요. 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21선 깨져가지고 내려오니까 참 희한한 게 가던 종목이 21선이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차트를 안다면 안 사야 되는데 참 딱 그때부터 사요. 개인들은.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21선 깨지면 좀 추세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가는 폼이 좀 별로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깨진 때부터는 내가 관망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여튼 거꾸로만 해. 개인들은 사 또 떨어지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은 또 팔어. 하지만 이 저점까지 이제 마지막 선까지 왔어요.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면 이제 진짜 최후의 보루는 70만 원이야. 이 라운드 피겨. 여기 깨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저점의 타이밍이 오지. 엔벨로. 엔벨로 보면 반등 나오니까요. 또 저점의 타이밍이 또 와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은 아예 저점으로 팍 떨어지면은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요런 어설픈 자리에 있잖아요. 21선이 깨지고 있는 요런 어설픈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제가 이때부터 관망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진짜 지금부터 관망만 하는 거예요. 관망하면서 우리는 뭘 기다릴까? 여기를 기다릴지. 주가야 싸져라. 60만 원대 밑으로 확 내려오면은 땡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 되니까 중심선 지지하고 반등 나와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아무튼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도 지금 못 가는 정도가 왜 못 간다 그랬어요? 다 이유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관망.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죠. 이제 1% 시대입니다. 무지하게 올랐어요 또. 언제 올랐냐? 근데 슬금슬금 오르더니 벌써 올해 안에만 1년 안에 0.25인가 이랬는데 이제 벌써 쫙 올려가지고 1%예요. 근데 금리가 이제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금융주들이 오늘 확정이 됐죠. 뉴스가 나왔죠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 떨어질까? 아니지. 뭐가 남았다 그랬어요? 바로 중요한 건 미국이라 그랬어요. 미국 금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미국 금리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돼야 이제 슬슬 그 가시권이 점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뉴스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 자, 그렇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끌어올릴 때 막 40만 주, 50만 주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7만 6천 주 조금 안 들어온 이유가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KB금융도 국내 금리에 대한 인상 뉴스는 오늘 나왔고 이제 끝났고, 그럼 당분간은 1%까지 올렸는데 당분간은 안 올리겠지.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남았어요. 미국 금리 올라갈 때까지는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이제 하나금융 지주요. 하나금융 지주도 저점대를 쫙 지지를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한번 조정이 쭉 나왔지만 다시 저점 지지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요 21선까지 전일에 왔었죠. 자, 그리고 오늘 뉴스가 확정이 되니까 내렸지만은 아직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끝난 거는 아니고 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돌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패턴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42,0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올랐다가 21선 맞고 조정 나오고 21선이 좀 더 내려올 때까지 42,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21선 올라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61선, 121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61선까지. 그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하니까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좋다. 왜냐면 이평선이 지난번에는 다 밀집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선 지지 저항의 역할을 못 했지만은 이제 벌어진 다음에 이게 이평선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벌어진 것을 하나하나씩 밟아서 올라가기에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은 좋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금융 지주도 아직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은행주에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지금 보시면은 전저점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47,000원대를 지지하기 위한 이 47,000원대가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조금 또 반등시까지 또 한참 기다려야 될 판입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예전처럼만 못해요. 역시 개미만 주야장창 삽니다. 기관은 이미 판지 오래됐고요.
외국인은 팔았다 샀다 반복하고 있지만 주가에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자, 현대건설의 특징이 지난번에 하락할 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반등 쭉 나올 때 팔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떨어졌어요?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V자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은 V자 패턴이 아니고 그냥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47,000원은 지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평선은 이제 120, 60, 20 완전 역별로 벌어졌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지지 받고선 하나씩 밟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들어올 게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예, 왜냐하면 기관이 주야장창 팔았잖아. 그러면 이 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모멘텀은 건설주는 괜찮아요. 모멘텀은 건설주는 괜찮은데 지금 현대건설 수급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이제 47,000원을 접을 때 한번 깨야 돼. 또 깨서 깨는 지지 전저점을 깼다가 훅 하고선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안 깨고 갔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저점을 깨기 위해서 한번 지금 계속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47,000원 한번 훅 깨졌다가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깼다가 반등 확 나와버리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바램이지 뭐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결국은 갭을 채로 내려오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날 또 빵 치고 올랐다가 61선 제발 좀 지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요 갭 띄운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딱 갭을 이만큼 띄웠죠. 그 갭을 오늘 싹 채웠어요. 결국 갭 채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21선이에요. 내일까지는 그나마 봐줄 수 있겠다. 21선 밑에 있어서 내일은 반등을 줘야 돼요. 그래야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21선 깨잖아요. 그러면 또 맹 똑같아요. 지난번처럼 올랐다가 또 질질질질질. 올랐다가 질질이가 아니고 갭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내렸다. 그러면 오케이, 갭 채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21선이 마지막에 지지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또 질질이가 나온다. 자, 역시 갭을 채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걸 핑계 삼아서 외국인이 냅다 팝니다. 이거는 누가 사줘야 될까요? 외국인이 사줘야 될까요? 기관이 사줘야 될까요? 기관이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이 지네가 여기서 샀거든. 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쫙 올렸던 게 기관이에요. 60만 주 들어온 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양봉으로 만든 게 기관에서 11만 주. 그리고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네. 그리고 이제 팔아요. 근데 쬐끔쬐끔 팔아요. 그러는데 외국인이 오늘 왕창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판 거를 기관이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이 받는 걸 개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지. 하여튼 개인들은 이걸 왜 사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는 21선을 갖다가 이게 딱 받쳐주면서 이렇게 딱 받아줘야 돼요. 누가? 기관이.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내일 21선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21선 지지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형주들 제가 오늘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급에 대해서 또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하면서 또 종목들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급의 중요성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형주들, 그러니까 소형주들이나 이런 거는 외국인 기관에 큰 돈이 안 들어와요. 결국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손. 이 큰 손은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중에서 특히 뭐 연기금 또 펀드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선 요걸 하나하나씩 살펴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제가 이거 진짜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는 건데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면 또 이거 진짜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특히 또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쌍끌인지 뭐 누가 들어왔는지 개인이 팔았는지 이거를 매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선 우리가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보면은 좀 더 멋진 또 홍주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제가 배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삼성전자 아니면 절대 안 해, 나는 카카오 아니면 절대 안 해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카카오만 올라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카카오와 그의 형제들도 하고, 삼성전자가 가오면 DB하이텍, 또 뭐 삼성전자와 그의 아이들 뭐 이런 애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다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아이들에 쭉쭉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카카오와 그의 아이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수급이 누가 사나,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개인만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 큰 손들 얘네들이 뭐를 종목을 사고 파는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문자에 수급표 주세요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안내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주간 증시 일정 요것도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또 멋지게 만들고 있어요. 주간 증시 일정도 또 무료로 이제 계속 드립니다. 주간 단위로, 주간이니까. 그 다음에 또 종목,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면 종목도 종목 브리핑 시간에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종목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어려운 종목 있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뭐 매수가, 평단가, 비중 이런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것도 무료로 다 상담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이제 수급표까지. 수급표, 주간 증시 일정,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무료 주간 단위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께 신청을 해야 뭐 어떻게 주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제가 드리겠어요. 그죠?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